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오지큐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젊은 네. 창업가분을 네, 모셨습니다. 매우 핸섬하시고 젠틀하신. 네. 네, 먼저 본인 네. 소개와 회사 소개 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 기반 웹툰 제작사 오늘의 웹툰 그리고 오늘의 웹툰을 이끌고 있는 진수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일단 짧고 깔끔하게. 네. 성함도 되게 특이하세요. 네. 진수글. 예. 뭐 그러면 한글 이름이세요? 아니면? 네, 수글이 이제 배워서 잘 써먹는 글 이런 한글 단어입니다. 아. 그러면 오. 뭐 누가 지어주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네. 제 스스로 짓지는 않고 본명이시고. 네, 본명이시고. 본명이고. 그 예명 같은 이름이죠. 네. 진수글 네. 대표님. 네. 오늘의 웹툰에 대한 자세한 회사 네. 피칭 자료는 네. 본편에 앞서서 업로드되는 IR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 네, 웹툰 제작사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네네네네.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데이터랑 창작이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사실 창작은 그냥 골방에서 작가가 열심히 고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컨텐츠 제작이 산업화됨에 따라서 네. 컨텐츠 제작이 실패하는 비용이 커지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포텐셜이 커지면서 이 컨텐츠를 더 잘 만들고 실패하지 않고 더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네. 오늘 웹툰은 이제 거기에서 색다른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만들어 보고요. 이 웹툰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작품을 더 투자를 해서 본 제작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늘 웹툰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그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웹툰 자체는 이제 워낙 핫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웹툰 산업 자체를 뭐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는 걸 앞에 넣으셔서 지금 이제 그 설명을 주셨는데 그냥 저는 딱 듣고 일단 드는 생각은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면 웹툰이 그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IR 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요소를 뽑아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리텐션율이 얼마큼 되느냐, 뭐 네. 반응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이를 가지고 이 작품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아까 텐트폴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를 먹여 살릴 만한 어떤 메가히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측이 컨텐츠에 가능하다. 포올때 세우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거든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텐트폴을 네. 예측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시도하는 분야이지만 네. 이제 실패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게 훨씬 더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원고를 제작을 하고요. 이 원고를 저희가 직접 개발한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자들을 저희 플랫폼에 유입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실제로 웹툰을 읽고 발생시키는 로그를 쭉 뽑아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웹툰들이 더 끝까지 읽고 그리고 어떤 웹툰들이 유료 결제 회차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 독자들이 잘 넘어가는지 이런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웹툰이 실제로 상업 플랫폼에 올라갔을 때 매출을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 처음에는 자체 플랫폼에 올려서 테스트를 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툰에는 이제 투고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습작 같은 거를 이제 네. 편집자들에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이 투고 분량을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에 올려놓고요. 실제 독자들이 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 플랫폼 내에서도 뭐 구독자라든지 이런 독자층이 있어야지 테스트가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는 그 부분을 현재 마케팅 도구, 퍼포먼스 마케팅 도구를 이용을 해서 외부의 독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 상주하는 독자들은 없지만 항상 충분한 모수의 그 사용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또 한 두 가지 정도 바로 의문이 드는데 하나는 뭐 아까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네이버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이버 웹툰이 워낙 잘 되기도 해서 그러면 대표님이 주신 그런 로직을 네이버 같은 회사는 원래 웹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검색 광고도 하고 있고 유저 반응률에 대한 트래킹 분석을 워낙 잘할 수 있는 데다가 네. 이미 네이버 웹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습작들도 올라오는 형태도 갖추고 있으니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곳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측정 가능한 로직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로직을 넣어서 이제 계산하거나 하게 되면 네. 그냥 뭐 오늘의 웹툰이 할 일을 더 큰 규모로 네. 더 부가가치 높게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네. 네이버 웹툰 대표님하고 그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네이버에서 다루던 추천 연구를 했었고요. 네. 추천 연구를 위해서 네이버 웹툰의 그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역할을 제가 하다가 퇴사를 한 거고요. 네네네. 아, 추천 쪽을 네, 그렇죠. 네, 웹툰 검색 추천 쪽에? 뭐 이런 네. 연구를 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사람들이 한 작품을 더 보도록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는 퇴사를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볼만한 웹툰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추천이 아니라 아예 제작 네, 제작 쪽에서 좀 더 보게끔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시도를 웹툰 내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네. 네이버 웹툰 내에서는? 일단은 6개월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 내부적인 솔루션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음. 네, 다만 앞으로도 없을 거냐? 당연히 아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컨텐츠 제작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으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니라 오늘의 웹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인지도를 확보하는 거, 그게 저희의 첫 번째 그 허들이죠. 이걸 달성하고 나면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 저희를 인수하는 게 사실은 사업 진출의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인수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전 예. 말씀드리니까 불현듯 그 회사 생각났어요. 예전에 결국은 이제 비슷한 사업을 했던 회사가 저 박 대표님이 하셨던 왓챠가 처음에 네. 영화에 대한 평점과 평가를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그게- 대표님 말씀드린 거 비슷한 형태였죠. 그래서 네. 그럼 그 좋은 영화에 대한 추천 정보, 품질 높은 퀄리티 정보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것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영화 사업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것도 좋은 거였고, 네. 근데 그럼 우리가 OTT를 직접 하자라고 해서 네. 마찬가지로 OTT의 길로 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웹툰도 이제 그와 그 비슷한 상황이다. 제가 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시스템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 이게 올드한 사람이 이제 아재가 됐기 때문에 웹툰 자체를 많이 보진 않지만 어릴 때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어릴 때는 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공감 못 하시겠지만 만화방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화방에 실제로 종이로 된 만화책을 집에 빌려가서 저희가 형, 누나 저 이렇게 3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는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토크가 옆으로 세요. 네? 예. 네,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좋아요. 웹툰 시기에 네, 이렇게 만화책 침 묻혀가면 제가 가다가 보고 이거랑 봤는데 제가 다르거든. 그때 예를 네. 들면 여러 유명한 만화 뭐 저는 허영만, 이현세 이런 분들의 만화를 좋아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박봉성 이런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웹툰을 생산하는 그 만화를 생산하는 자체가 박봉성 사단 네. 문화생들이 존재하고 그런 박봉성이라는 만화가가 스토리라인을 잡거나 대략적인 콘티라인을 잡고 나면 그 문화에 있는 문화생들이 빠르게 이제 그 완성된 만화책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이미 아이할 때도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이유 대표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다라고 해도 다음번 나올 차기작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인 작가에서 그런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콘티를 잘 만들거나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는 감이 있는 소위 말하는 흥행 감독, 흥행 작가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분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지. 네, 네. 과연 이 신인 작가 중에 발굴해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처음 하는 열동률이 되게 높은데 네. 이 A라는 작가분이 뒤로 갈수록 이걸 소위 말하는 이렇게
떡밥만 던져놓고 떡밥 회수가 안 돼서 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네.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화될 수 있겠냐 네. 이런 좀 특성적인 부분을 네. 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일단 두 가지잖아요. 이게 사단. 그 박봉성 사단이 네. 좋은 박봉선 거 모르는 아니냐? 사람도 많아요. 야, 이게.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가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김성모 사단은 네, 김득조 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네. 네, 김성모 작가님은 네. 지금도 유명하시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중요하냐, 신인 작가 발굴이 그렇죠. 중요하냐. 네. 이게 한 가지 질문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렇죠. 초기에, 발굴만 네. 신경 쓰는 게 네. 좋은 해결책이냐. 네, 네, 두 네. 가지 질문 주셨고 콘텐츠도 나이를 먹습니다. 콘텐츠를 읽는 독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콘텐츠 자체도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가 장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디즈니는 뭐 스타워즈, 마블 뭐 네. 다 네, 있죠.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 각각이 수명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장수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성모 작가님이 신인일 때 발굴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김성모 작가님의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배 대작가님의 편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것과 김성모 작가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재 관리 측면에서는 네. 사실 네. 발굴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 그 웹툰 PD, 그러니까 웹툰 디렉터 직종에 대해서 실제로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님들을 모셔서 내부 직원들이 연재 그렇습니다. 관리를 네, 원래 이제 그 PD 직종에 작가 경력이 있으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작가 경력이 있으신 PD님들로만 구성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데이터 기반의 이제 웹툰 제작사라고 했는데 네, 예.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네. 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작품 네네. 같은 경우 그 뭐 자체 플랫폼에 올려서 네. 외부로부터 몇 명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봤는데 뭐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네.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홀드라든지 이걸 네네. 넘으면은 대박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후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뭐 네이버 웹툰에 정식 출시를 했더니만은 어떻게 나왔다든지 그런 그 뭐 네. 성공 사례를 좀 수치하고 네. 같이 해서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세 작품을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네. 1331이라는 작품이 그 새 작품이 그 회사 네, 저희 권리로 그렇죠.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작품이 이제 세 개가 네. 네이버 웹툰과 계약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작품 중에서 1331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발굴부터 유통까지, 그러니까 제작 유통까지 전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한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에 대비했던 작품들 중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기준을 만족하면 실제 연재했을 때도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어느 정도의 확신을 좀 더 얻게 된 사례가 있었고요. 압도적이란 게 어느 정도예요? 일단은 뭐 모수가 좀 적긴 하지만 네. 동기 작품이 4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일단 1등을 했고요. 이제 2등과도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그런 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500작품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화를 본 사람이 2화를 보는 비율인데 이 비율 같은 경우에 75%가 넘으면 상위 8%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작품은 일단 보면 재밌어요. 그냥 딱 봐도 사람이 봐도 재밌고 그냥 이 작품 정도면은 2화가 궁금해. 혹은 이 작품 돈 내라 그러면 일단 100원이라도 내볼 것 같아.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8%? 저희 그렇죠. 네. 상위 8%의 작가님들께 혹시 같이 작품을 개발해 보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첫화 그 제작한 그 제작 분량이 어느 정도로 네. 첫화를 제작을 해야지 네. 예, 그다음 음. 예,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컷 단위로 분량을 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60컷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웹툰 60컷. 한 화의 기준인데 요새 유행은 이제 1화가 보통 한 120컷 정도가 됩니다. 분량이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화를 합치면은 거의 한 3, 400컷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작품들을 네이버 웹툰에 투고하기 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작가님들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분석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네. 약간 오늘의 웹툰이 분석하는 툴로서의 아까 그 포지셔닝을 지금 빨리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까 그게 뭐 네이버 웹툰이 됐든 뭐 카카오 뭐 페이지가 됐든 네. 어디든 더 큰 규모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네. 빨리 선발로 리드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은 이해가 되고요. 네. 그렇게 또 말씀 주시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웹툰에서 이제 그런 분석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해보시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신인 작가와 기존 작가가 크게 차이가 없고 그 기존 작가로 유명한 작가가 김성모 대표 같은 작가가 될 만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해서 더 빨리 이 어떤 반열에 올리는 거니까 뭐 저도 그게 꼭 서로 카니발 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자 오늘의 웹툰에서 정의하고 있는 좀 잘 될 만한 뭐 신인 작가의 페르소나? 뭐 네.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들이 잘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한 편 써보고 두 번째 작품이 좋다든지 뭐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뭐 영업 비밀이 아니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작가를 정의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예.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고집이 엄청 세야 성공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점이군요, 그게. 네, 이제 모든 작가님들이 고집이 세진 않지만 성공한 작가님들은 대체로 본인의 그 고집이 있으시고 확고한 스타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집이 있는 작가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들하고 협업 자체가 엄청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작가님들의 그 자기의 세계관을 지키면서 또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수용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일반적으로 성공을 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인 작가들을 영입하는 게 네, 유명한 작가들 영입하는 것보다 네, 뭐 초기 투자 비용도 적게 들고 네, 예, 그다음에 많이 뿌려놓은 작가들 중에서 또 뭐 텐트폴 같은 뭐 그 역할을 해주는 작품이 나온다면 네, 거둬들이는 리턴도 되게 클 텐데 네. 그 발굴하면서도 뭐 싹수가 있는 초기 작가들은 그래도 딴 데서도 유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뭐 그렇죠. 혼자만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인 이제 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될 텐데 네. 뭐 통상적인 계약 조건 높하게 하게라도 얘기해 줄 네. 수 있으세요? 이게 몇 년 계약이라든지 뭐 아. 아니면 작품 한 편만 계약한다든지 네. 뭐. 일반적으로 웹툰 시장에서 그 계약 자체는 작품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님이 이제 회사에 완전 종속되시는 관계는 아니고요. 네. 작품 하나를 같이 개발하고 같이 유통하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사실 수익 배분은 어떻게 돼요? 네, 수익 배분도 일반적인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만 쓰는 비율이 아니라 그 작가님들과 제작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수치인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하고 다만 이게 특별히 신인 작가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성 작가보다 좀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수익 않습니다. 배분율이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고요. 왜냐하면 작품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작품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불러? 왜 이렇게 유리하게 해?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계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의 가치에 기반해서 좀 더 좋은 계약을 제안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네. 그냥 해주셨으니까 편하게 보면 예를 들면 그 뭐 다들 이제 앱은 아시니까 앱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이나 7:3. 예, 네. 그 애플 같은 회사가 7:3으로 해서 30%를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바로는 소위 말하는 그 정말 예술 작품 작가분들 신진 작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보통 갤러리랑 계약을 맺고 하게 되는데 갤러리와 이 실제 예술 작가의 수익 배분 비율이 5대5 정도가 나름 웹툰은 어떻게 돼요? 네? 웹툰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네. 그거는 네. 이제 네. 뭐 웹툰도 비율적으로는 대충 비슷합니다. 비슷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데 이 스토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앱도 글로벌에 다 노출시켜주고 마케팅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다음에 갤러리도 우리가 신진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 갤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에 오시는 분들이 곧 작품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연결해주고 하기 때문에 뭐 30% 50%를 가져가는 거야라고 뭐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웹툰은 어떤 비율은 얼마큼인지까지 공개 안 하셨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네. 어떤 베네핏을 작가분에게 네. 줘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네. 웹툰 제작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네. 해요. 네. 제작 투자와 그리고 실제 제작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 개발을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 미팅하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작 투자의 측면에서는 약간 게임 작은 소형 개발사와 게임 퍼블리셔의 네.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개런티 금액을 그렇죠. 뭔가 드리거나 네. 하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킹 캐피털이 조금 들어가는 산업이기도 하죠. 뭐 모든 컨텐츠 산업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작품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웹툰을 많이 안 봐서 그렇긴 하지만 작품이 10화짜리도 있고 네. 100화짜리도 있고 끝없이 나오는 무슨 그 외과 의사 최복만인가 그 외과 의사는 지금 시즌 1, 2 끊으면 그래요? 되잖아요. 우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아까 한 작품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가 됐는데 네. 50화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50화. 그러면은 이 50화가 1년 동안 연재했을 때의 분량 정도.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50화 정도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다. 기본 단위. 1화당 네. 100컷? 50컷 아, 아까 60컷? 60컷 이상? 예, 60컷.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50화. 네, 그 정도 규모에 그리고 이제 해주시는 역할은 아까 수익을 나누는 대신에 네, 기본적인 제작 투자를 해주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준 처음에 네.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제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약간 뭐 프로듀싱. 프로듀싱 네.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들어간다. 첫 그 뭐 1331? 네, 네. 그 작가분은 지금 몇 화까지 나왔어요? 저희 지금 6월에 이제 네. 네이버 웹툰에서 확대 개편될 예정이라서 이제 원고를 쌓고 계시고 이제 10몇 화 정도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본격적인 오픈을 하기 전에 한 20화 정도를 사전 제작을 합니다. 사전 제작하고 그걸 또 연재 중에 또 계속 작업을 하는 식으로 네. 제작을 하죠. 그러면 하여튼 성공시킨 작가가 계속 이 플랫폼하고 계약을 연장해서 다음 작품도 하는 네. 건 아직은 사례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은 없고 만들어야 지금 되는. 만들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예. 그 대표님 저는 아까 여쭤봤던 그걸 조금 더 정확히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몇백 편을 이미 보셨다고 해서 하셨으니까 그 신진 작가의 가장 좀 정형화된 그래도 타겟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뭐 20대 후반 혹은 네. 30대 초반에 뭐 이제 사람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작가층을 잘 가져오시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네, 어느 네, 네. 층이 지금은 오늘의 웹툰 입장에서 제일 타겟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웹툰 같은 경우에는 꽤 재능이 있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필을 보면은 웹툰 학과 졸업하신 분도 많고요. 네. 아니면은 몇 년 동안 혼자 독학하거나 학원을 다니신 분도 네. 많이 계세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정말 몇 년 동안 웹툰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시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페르소나가 있어서 그분들만 찾으면 된다 이런 네. 거는 아직 공식이 없지만 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희랑 이야기를 하는 모든 작가님들은 그 실력이나 그 작품의 그거랑 상관없이 엄청 진심이시고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점 정도만 공통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단계로 지금 보고 있다. 네,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서 하던 네, 웹툰 검색 추천, 뭐 웹툰 다음 편, 이 다음 작품 본 네, 네, 추천에서 연장선으로 아마 이제 창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서 뭐 그 과정 창업하게 되면서 이제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초기 팀 세팅이나 뭐 이런. 네. 이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던 사람이고 네. 물론 이제 네이버 웹툰의 데이터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하고서 웹툰 시장이 정말 좋고 웹툰 제작 시장이 특히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사업을 개시를 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작 작품을 하나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러 이제 기성 작가님들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저희 멤버이신 두미두미 작가님을 처음에 만나 뵙게 됐고요. 그 작가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또 직원으로까지. 네, 저희 핵심 네. 멤버이십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님 보니까 백그라운드는 어쨌거나 뭐 전산 전공이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네이버에서도 일을 몇 년간 하신 걸로 봤는데 거기서도 어쨌거나 개발 관련된 일을 네,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축적해 놓는 게 실제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뭐 빅데이터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웹툰의 제작편이 엄청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네.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한국 웹툰 시장이 얼만큼 왠지 그 규모는 되게 크다는 걸 알지만 창작 시장으로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나오는 게 뭐 몇백 편이다 그러면 차라리 웹툰을 정말 좋아하고 잘 읽는 직원분 두세 명이 네. 그 웹툰을 다 읽어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가 봐도 1화만 봐도 확실히 좋은 거는 다음 걸 바로 보고 싶어 하면 네. 그렇게 정성적 판단을 웹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성적 판단을 하는 분이 네, 훨씬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역으로 오늘의 웹툰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퀘스천이 들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질문은 사람을 때려 넣어서 오늘의 웹툰의 핵심 경쟁력 네. 그게 무엇이고 그게 아까 그냥 정성적으로 이 웹툰 시장의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 시장에서 웹툰 독자가 이제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그쵸. 한 달에 뭐, 한 번 이상 들어옵니다. 많이 근데 보죠, 예. 1,000만 명 외의 사람들이 네. 어떡하지? 네, 네. 나머지 4천만. 근데 그 중에서 3%만 좋아해도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30만 명이 좋아한다. 30만 30만 명이니까. 명만 해도 엄청난 네,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숙련된 PD가 계셔서 이 작품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 1,000만 중에서 어느 30만에 들어가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결국 있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있다. 건 불가능하다. 저는 오히려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건 데이터로 보는 거고 네, 네. 사람은 항상 주관적으로 네,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예, 예. 네.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이게 몇 퍼센트의 사람이 좋아하는지 전체 모수 중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데이터의 역할이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질문 이제 대답이 됐고요.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웹툰의 창작 그 편수는 네.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매년 한 10,000여 개 정도가 그 만약에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데뷔 검토가 가능한 게 한 5,000개 정도 되고요. 국내 기준인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연간 5,000편.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연재가 되는 거는 거의 한 1,500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꽤 크게 잡은 거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작업하는 것들 또 그 중에 껴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작가가 준비하는 작품으로 따지면은 성공 비율이 훨씬 낮아요.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20-30편 정도를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대신에 원고를 조금 더 먼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기 회사가 그려가는 그 저기 뭐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단계별로. 네. 아까도 이제 디즈니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결국- 디즈니는 너무너무 네. 거대한 대상이라. 네, 이제 한 스타트업, 20년 뒤일 것 같아서. 예. 네. 스타트업 할 때 이제 꿈의 크기가 회사의 예, 가치라고 예, 예. 그건 알지만. 네, 많이 들어가지고 예. 디즈니라는 게 너무 조금 추상적이고 먼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저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역량이 있다면은 유통사보다 협상 우위에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대작을 하나 갖고 있든 혹은 동시에 만여 개 작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든 어쨌든 유통사보다 협상 우위에 설 수 있게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현재 저희의 첫 번째 마일스톤은 일단은 대작이 하나 있어야죠. 그 대작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대작을 또 그러니까 김성모 사단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 세 번째는 실제로 디즈니가 되는 것, 협상 위에 서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 핵심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렇게 주셔서 그런데 그럼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니까 더더군다나 이 데이터 기반으로 웹툰을 잘 픽업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뭐 습작 포함한 뭐 10,000편 혹은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뭐죠 출시를 준비하는 5,000편 아니면 더 적게 해서 라이브 되는 1,500편 이것들을 가장 먼저 만나거나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접점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데 그 작가 입장에서는 더 먼저 컨택을 네. 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오늘의 웹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나 경쟁력은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달 모의고사를 보죠. 네. 근데 오늘의 웹툰은 일종의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준비가 한번 많이 됐다. 네이버에 찔러보기 위해서 네. 오늘의 웹툰이라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계속 이용하도록 만드는 게 네. 저희의 그 전략인 거죠. 네. 아니 그 뭐 계속 설명하는 와중에 네. 뭐 수익 모델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네네네. 수익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결국은 저희는 웹툰 제작사로서 네. 저희의 그 기술 솔루션은 이제 이 웹툰 제작을 돕기 위한 솔루션이고요. 결국은 좋은 웹툰을 만들고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글로벌 유통사에 공급하는 것. 공급해서 수익 시행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리고 좋은 네. IP를 보유함으로써 영상화 같은 2차 저작에 네. 또 2차 조작. 네, 참여를 하는 것. 대표님, 그리고 아까 여기 오늘의 웹툰 뭐 URL도 써 있는데 네. 그러면 오늘의 웹툰 자체를 네이버 웹툰이나 뭐 카카오 저 페이지나 이런 데처럼 뭐 아니면 뭐 레진이나 이런 데처럼 네. 독립적인 아예 웹툰 그냥 플랫폼. 퍼블리싱 플랫폼으로는 유통사. 생각 네네.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제작사로서도 네. 충분히 유통사만큼 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IR에서도 네. IR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유통을 잘하는 역량과 네. 제작을 잘하는 역량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은 제작에 제작에 집중하는 게 집중하겠다. 맞다 이렇게 네, 보고 네, 네.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송 대표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송 대표님이 그 쫄트 시즌 10에 네. 예, 별명이 이제 스케일업이라 네. 네. 예, 이게 그 텐트폴 뭐 하여튼 그 맞아요. 메가 네, 히트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게 스케일업이 만만치 않겠다. 아, 쉽지 않죠.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업 그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물론 뭐 데이터 기반으로 충분히 그 분석을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신인 작가 데뷔시키고 그걸 저기 그 대형 유통사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겠지만 그 결국은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했더라도 흥행 산업은 이게 데이터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도 있어서 네. 이게 스케일업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예, 송 대표님 빙의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네. 되게 좋은 네. 의견이시고 야구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 스트라이크에 이제 원아웃인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파울을 100개 칠 수 있으면 타석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석에 남아 있기만 하면 홈런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오늘의 웹툰의 그 궁극적인 모습은 홈런을 하나 칠 때까지 절대 밀려나지 않는 것.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행 산업이 결국은 이 흥행 텐트폴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파울볼을 치는 것, 그러니까 타석에서 밀려나지 않는 건 데이터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울볼을 조금 더 명확히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투입 비용 대비 네, 벌어들인 비용이 BEP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평타가 네. 되는 웹툰들을 그래도 계속 꾸준히 네.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럼 네, 확률적으로 그렇죠. 홈런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 팔볼 그렇습니다. 계속 치다 네, 네, 보면 네. 체력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손도 아파오고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네. 배트 스피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체력을 길러야죠. 네. 예. 네. 저는 요 일부의 좀 마지막 질문으로 저 네. 뭐 질문 주셔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오늘의 웹툰이 어떤 걸 지향하는지. 그런데 그리고 아까 모의고사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유저는 아까 데려올 지금 그 플랫폼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까 유저를 데려오는 건 아까 광고라든지 뭔가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네이버에서 그 개발 쪽을 하시면서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을 네.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어쨌거나 이 작가분들을 오늘의 웹툰에 내가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혹은 오늘의 웹툰에 내가 뭔가 올려봐야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웹툰.today로 돼 있는 이 사이트에 네. 뭔가 와서 이 신진 작가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신진 작가분들이 여기서 경험이나 테스트를 하도록 할 건지 네. 그런 전략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아, 계신가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원고가 있으시다면 네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약간의 검수만 거쳐서 바로 테스트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드나요? 아니면 어떻게 드나요? 작가님들께는 전부 무료입니다. 오, 네네. 원고는 하여튼 저기 그 웹툰 형식의 웹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만 있어서는 네. 안 되고. 네, 네. 뭐 무료인데 무조건 여기서 테스트 받았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절대 그런 거 없죠. 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비용이 들더라도 네. 오늘의 웹툰에서 보담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작가분 입장에서 약간의 테스트 혹은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러면 오늘의 웹툰 말고도 또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의 웹툰밖에 없죠. 네. 글로벌도 그런가요? 글로벌로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웹툰에 앞서가서 네.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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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새로운 그 산업 영역을 또 만드는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질문 들어온 거 하나 하고, 네, 그러면 쉬어가는 하고 걸로, 네.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님께서 네. 질문하셨는데요. 네. 직접 예. 방청도 오셨습니다. 네. 예. 질문도 해주셨네요. 네. 헐리우드 영화 스토리는 나름의 성공적인 뭐 어떤 그런 그 뭐 방식이 있을 것 같다고 네, 하는데 성공 방식이 네. 웹툰도 나름의 성공 성공 공식 방식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다면 영화, 출판 네. 만화, 웹소설 웹소설 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웹툰도 그 흥행 공식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반 3화 안에 나와야 하는 소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초반 3화 안에 세계관이 설명되어야 하고 초반 1화 안에 주인공의 매력이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컷 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져야 돼요. 이런 공식이 있고요. 오, 모든 웹툰은 이걸 다 지키고 있어요. 아마 오. 아무 작품이나 꺼내서 열어보시면 이 작품이 그 공식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3화 안의 세계관, 네, 3화 안의 세계관, 1화 안의 주인공의 매력, 1화 안의 주인공 매력, 10컷 안에 큰 사건의 사건. 시작. 이 사건의 큰 시작. 사건 오, 좋네요. 네. 아우, 대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있어 보이시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공식은 있고 네. 이제 웹툰 산업이 그래도 이제 한 거의 10몇 년이 된 네. 네. 어느 그렇죠. 정도 발전되고 있는 네.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Y랩이면 Y랩, 투유드림이면 투유드림 각자만의 색깔이 또 생기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웹툰 제작사로서 그런 공식이 생기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것들 위주로 네.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네, 가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